오늘 우리는 당뇨 환자라면 절대 피해야 할 최악의 음식이라는 다소 무거운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려 합니다. 이 영상에서는 왜 특정 음식들이 췌장에 치명적인지, 그리고 우리가 무심코 저지르는 위험한 습관은 무엇인지 하나씩 짚어볼 것입니다. 그리고 절망이 아닌 오늘 당장 바꿀 수 있는 건강한 대안까지 함께 제시해 드릴 것입니다. 굿디 끝까지 함께 하시어 소중한 건강을 지키는 지혜를 얻어 가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평생을 내과 의사로 살아온 유명길입니다. 저는 진료실에서 수많은 환자분들을 만나왔어요. 그리고 그분들의 삶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바로 곁에서 지켜봐 왔습니다. 이 이야기는 제약회사나 병원에서 가장 꺼리는 이야기일지도 모릅니다. 약이 아니라 당신의 밥상 위에 답이 있다고 말하니까요. 어떤 분들은 그게 가능해 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오랫동안 환자들과 함께하며 제 눈으로 똑똑히 확인했습니다. 매일 아침 무심코 마시는 그것 하나 즐겨 먹던 그 반찬 하나가 조용히 당신의 췌장을 망가뜨리고 있었다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오늘 제 이야기가 끝날 때쯤이면 여러분은 내 몸을 살리는 가장 쉽고 확실한 방법을 알게 되실 겁니다. 혹시 나이 드니 어쩔 수 없지,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제가 오늘 이 이야기를 꺼내는 데에는 개인적인 아픔이 있습니다. 제게는 평생을 함께한 의사 동료이자 막약한 친구가 있었어요. 그 친구 박 원장이라고 참 똑똑하고 좋은 의사였습니다. 환자들에게는 늘 식습관을 강조했죠. 그런데 정작 자기 자신에게는 너무나 관대했습니다. 바쁘다는 핑계로 끼니를 거르거나 스트레스를 받으면 달고 짠 음식으로 풀곤 했어요. 제가 옆에서 박 원장 그러다 큰일 나네. 몇 번을 말렸지만 친구는 늘 내가 의사인데 알아서 해라며 웃어넘겼습니다. 그 사소한 습관들이 친구의 몸을 조용히 갉아먹고 있다는 걸 그때는 우리 둘 다 몰랐던 겁니다. 결국 친구는 췌장에 생긴 병으로 허망하게 제 곁을 떠났어요. 장례식장에서 저는 다짐했습니다. 자신은 이런 후회를 하지 않겠다고. 내 환자들 그리고 이 이야기를 듣는 분들만큼은 꼭 지켜드리겠다고 말입니다. 혹시 여러분 곁에도 괜찮다 말하지만 걱정되는 분이 계시진 않으신가요? 내 몸이 보내는 작은 신호를 혹시 애써 외면하고 계시진 않습니까? 친구를 보낸 후 저는 약 처방 전보다 식단표를 먼저 들여다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어요. 기적은 병원의 비싼 약이나 특별한 치료법에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바로 매일 마주하는 밥상 위에 아주 평범한 습관 속에 있었어요. 오늘 영상은 여기서부터가 본론입니다. 이 영상은 끝까지 보셔야 전체 맥락을 정확히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특히 당뇨가 있거나 간 수치가 높은 분들, 그리고 평소 소화가 잘 안 되는 분들은 반드시 오늘 내용을 끝까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지혜 건강을 처음 방문하셨다면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이 한 번의 클릭이 여러분 건강에 투자하는 가장 쉬운 첫걸음입니다. 매주 제가 오랫동안 수천 명의 환자를 치료하며 검증한 건강 비밀을 독점 공개합니다. 이미 많은 구독자분들이 이 방법으로 건강을 되찾고 계십니다. 여러분 몸속의 침묵의 장기 췌장은 지금 어떤 도움을 원하고 있을까요? 이제부터 췌장을 망가뜨리는 최악의 음식들과 반대로 췌장을 살리는 가장 중요한 비밀을 낱낱이 공개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달달한 음료와 커피 믹스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또 점심 드시고 나서 그 달달한 커피 믹스 한 잔이 하루의 낙이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참 많으세요. 고된 오전 일을 마치고 마시는 그 달콤함이 지친 몸을 위로해 주는 것만 같지요. 하지만 그 잠깐의 위안이 사실은 우리 췌장에게는 엄청난 노동을 강요하는 채찍질과 같습니다. 특히 이런 음료에 들어있는 액상과이라는 것은 아주 여물입니다. 보통의 당분은 우리 몸 곳곳에서 에너지로 쓰이는데 이 액상과은 곧장 간으로 달려가 고스란히 지방으로 변해버립니다. 안에 기름이 차곡차곡 쌓여 지방간이 되고 결국 우리 몸 전체의 신진대사를 망가뜨리는 시작점이 되는 겁니다. 이런 음료가 몸에 들어오면 혈당이 가파른 산처럼 치솟고, 그러면 췌장은 깜짝 놀라서 이 혈당을 잡으려고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을 쥐어짜내듯 뿜어냅니다. 마치 온 마을에 동시다발적으로 불이 났는데 소방관 한 명이 집 저 집 정신없이 뛰어다니는 것과 같아요. 이런 일이 하루에도 몇 번씩 반복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결국 최장은 지쳐서 나가 떨어지고 맙니다. 평생 트럭 운전을 하셨던 김영철 사장님 이야기를 아까 해드렸지요. 그분이 제 말을 듣고 음료수를 전부 끊으셨습니다. 처음에는 손이 덜덜 떨리고 입이 심심해서 도저히 견디기 힘들다고 일에 집중도 안 된다고 하셨어요. 하지만 딱 2주일 뒤 기적 같은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매일 아침 140을 넘던 공, 혈당이 110까지 뚝 떨어졌습니다. 약을 바꾼 것도 아닌데 말입니다. 김 사장님은 마치 어깨에 지고 있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것 같다고, 이렇게 몸이 가뿐할 수 있다는 걸 수십 년 만에 처음 알았다고 하시며 눈시울을 붉히셨습니다. 당장 끊기 어렵다면 딱 하루 한 잔만 줄여보십시오. 그것만으로도 최장은 비로소 숨을 쉴 수 있습니다. 다만 무설탕이라고 적힌 음료도 안심해선 안 됩니다. 그것은 우리 몸을 속이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 몸은 속이는 것을 가장 싫어합니다. 인공감 미료가 오히려 우리 몸의 호르몬 체계를 어지럽혀 췌장을 더 혼란스럽게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는 건강한 줄로만 알았던 김밥과 흰쌀밥 그리고 국수입니다. 이런 정제된 탄수화물은 소화가 너무 빨라서 혈당을 롤러코스터처럼 만들어요. 순식간에 높이 치솟았다가 뚝 떨어지게 만들죠. 이런 일이 반복되면 우리 몸은 인슐린 저항성이라는 상태에 빠집니다. 이게 뭐냐면 췌장이 아무리 인슐린을 보내도 우리 몸의 세포들이 문을 닫고 그 말을 듣지 않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양치기. 소년의 외침을 마을 사람들이 더 이상 믿지 않게 되는 것과 똑같아요. 결국 혈당은 계속 높은 상태로 방치되고 췌장은 더 많은 인슐린을 만드느라 완전히 지쳐버리는 악순환이 시작됩니다. 우리가 흔히 먹는 잔치국수 한 그릇이 사실은 각설탕, 20개가 넘는 당분과 맛 먹는다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기름진 음식을 드셨을 때보다 오히려 김밥 한 줄, 잔치국수 한 그릇 드셨을 때 혈당이 훨씬 더 높게 튀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소풍 가는 날 먹던 그 김밥, 잔칫날 먹던 국수가 혈당을 그렇게 높일 줄은 몰랐다고 다들 놀라십니다. 그렇다고 이걸 완전히 끊으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흰쌀밥에 현미나 귀리를 딱 한 줌만 섞어서 시작해보세요. 그것만으로도 혈당이 오르는 속도를 훨씬 늦출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우리 밥상의 단골 손님인 가공육과 튀김입니다. 세계보건기구에서는 가공육을 1급 발암물질로 지정했습니다. 성면이나 담배 연기와 같은 등급이라는 뜻이에요. 특히 가공육에 들어가는 아질산나트림이라는 것은 좋은 옷을 입은 도둑과 같습니다. 겉으로는 고기의 색을 먹음직스럽게 만들지만 우리 몸속에 들어와 단백질과 만나면 니트로사민이라는 무서운 발암물질로 돌변합니다. 또 기름을 여러 번 재사용하면 벤조피렌이라는 독성 물질이 생겨납니다. 이것 역시 확실한 발암물질이에요. 이런 독소들이 우리 몸에 들어와 가장 먼저 공격하는 곳 중 하나가 바로 췌장입니다. 평생 분식집을 운영하며 매일 튀김을 드셨던 저희 동네 어머님이 계셨습니다. 늘 소화가 안 되고 등이 아프다고 하셨는데 다들 기름진 음식을 많이 만져서 그런가 보다. 또 나이 들어서 그러려니 하고 대수롭지 않게 넘겼어요. 하지만 결국 췌장에 큰 병이 생긴 뒤에야 땅을 치고 후회했습니다. 삼겹살 대신 기름기 쫙 뺀 수육을 튀긴 닭 대신 구운 닭이나 백숙을 선택해보세요. 맛은 지키고 건강은 살릴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특별히 오늘 여러분들께만 독점 공개하는 내용입니다. 바로 건강을 위장한 의외의 폭병 아보카도와 땅콩입니다. 아보카도나 땅콩이 혈관에 좋은 착한 지방이라고 많이들 알고 계시죠? 맞습니다. 하지만 그건 췌장이 건강할 때 이야기예요. 췌장이 약할 때는 기름의 종류가 아니라 총량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아무리 몸에 좋은 보약이라도 과하면 독이 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비유하자면 우리 췌장은 작은 손수레와 같습니다.
그 손수레에 고급스러운 금괴를 싣든 흔한 돌멩이를 싣든 너무 무겁게 실으면 결국 바퀴가 부서지는 것은 똑같습니다. 최장 입장에서는 좋은 기름이든 나쁜 기름이든 갑자기 많은 양의 기름이 들어오면 그걸 소화시키느라 엄청난 과부하가 걸리는 겁니다. 좋은 지방도 한 번에 너무 많이 드시지 마시고 하루 한 줌 아보카도는 반개처럼 양을 조절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내 몸이 불편하다고 신호를 보내는 음식은 아무리 남들이 좋다고 해도 나에게는 독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세요. 5번째는 돈 한 푼 안 들리고 췌장을 살리는 최고의 습관. 바로 저녁 식사 후 공복 지키기입니다. 밤 늦게 먹은 음식이 소화되지 않은 채 잠자리에 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우리 몸은 잠들지만 췌장은 밤새도록 소화 효소를 만드느라 뜬 눈으로 밤을 새워야 합니다. 여러분이 꿈나라를 헤매는 동안 췌장은 홀로 부엌에 남아 산더미처럼 쌓인 설거지를 하고 있는 셈입니다. 그러니 아침에 일어났을 때 몸이 붓고 천근만근 피곤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야식이 습관이셨던 70대 이순자 할머니는 늘 아침 혈당이 높고 아침에 일어나는 것을 힘들어 하셨습니다. 제가 저녁 7시 이후에는 따뜻한 물 외에는 아무것도 드시지 말라고 권해드렸어요. 처음에는 배가 고파 잠이 안 온다고 힘들어 하셨지만 일주일이 지나자 놀라운 변화가 생겼습니다. 아침에 몸이 가뿐해지고 무엇보다 아침 공복 혈당이 눈에 띄게 안정되기 시작했습니다. 단 당뇨약을 드시는 분은 무작정 저녁을 굶으면 저혈당이 올 수 있으니 아주 가볍게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6번째는 최고의 천연 혈당약 식후 20분 천천히 걷기입니다. 식사 후에 바로 앉거나 누우면 우리 혈액 속에 넘쳐나는 당분이 갈 곳을 잃고 헤매게 됩니다. 이때 췌장은 더 많은 인슐린을 쥐어짜 내야만 해요. 하지만 식후에 딱 20분만 천천히 걸어주면 우리 근육이 그 당분을 에너지로 쏙쏙 가져다 씁니다. 그러면 췌장은 힘을 쓸 필요가 없어지는 거죠. 무릎이 아파서 운동은 엄두도 못 낸다고 하셨던 60대 후반의 한 분은 제가 알려드린 대로 식사 후에 집안을 어슬렁거리며 20분씩 걷는 것을 실천하셨어요. 늘 식후 혈당이 200을 훌쩍 넘던 분이었는데 이 습관 하나만으로 식후 혈당이 150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거창하게 운동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집 주변을 혹은 집안을 어슬렁거리듯 걷는 것만으로도 당신의 췌장을 편안하게 쉬게 해줄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참 듣기 불편하고 어쩌면 외면하고 싶었을지도 모르는 이야기들을 나누었습니다. 달달한 커피 믹스부터 흰쌀밥과 국수, 기름진 튀김과 햄, 그리고 건강식인 줄로만 알았던 몇몇 음식들까지 이것들이 우리 췌장을 얼마나 고달프게 만들었는지 말입니다. 듣다 보면 그럼 도대체 뭘 먹고 살란 말인가? 한숨이 나오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절망하려고 이 자리에 모인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몸은 생각보다 훨씬 위대합니다. 췌장은 스스로 회복할 힘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이제 그만 괴롭히고 쉴 시간을 주기만 한다면 말입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한 분의 이야기를 더 해드릴까 합니다. 여드이 훌쩍 넘으신 최 어르신이셨어요. 몇 해 전 할머니를 먼저 보내시고는 거의 모든 것을 포기하신 듯 보였습니다. 혈압도 높고 혈당은 약으로도 잘 조절이 안 됐습니다. 자식들이 아무리 좋은 음식을 해다 드려도 입맛이 없다며 손사래를 치시고 하루 종일 방 안에만 누워 계셨어요. 처음 진료실에서 배웠을 때 어르신의 눈빛마저 빛을 잃어가시는 것 같아 제 마음이 참 아팠습니다. 제가 어르신께 오늘 여러분께 말씀드린 것과 똑같은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처음에는 이 나이에 뭘 살면 얼마나 더 산다고 하시며 들으려고도 안 하셨습니다. 하지만 제가 먼저 떠난 제 친구 이야기를 해드리며 딱 한 달만 속눈샘 치고 저를 믿어보시라고 간곡히 부탁드렸어요. 매일 드시던 달달한 음료 대신 따뜻한 물을 흰쌀밥 대신 잡곡을 딱 3숟갈만 섞어서 드시고 식사 후에 지팡이를 짚고 집안을 10바퀴만이라도 돌아보시라고요. 그렇게 한 달, 2달이 지나고 어르신께 놀라운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햇빛이던 얼굴에 혈색이 돌고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무엇보다 눈에 띄게 생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1년 뒤 정기 검진 날 저는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약을 줄였는데도 혈당이 안정되고 혈압도 정상에 가까워졌어요. 그날 진료를 마치고 나가시던 어르신께서 제 손을 덥석 잡으시는데 그 손의 온기가 아직도 생생합니다. 처음 배웠을 때 힘없이 제 손을 잡으시던 그 손이 아니었습니다. 어르신은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원장님 덕분에 다시 살아볼 용기가 생겼소. 고맙소. 물론 말처럼 쉽지 않다는 것 저도 잘 압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는 마음속으로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나는 너무 늙었어. 음식 바꾸는 거 너무 귀찮고 돈 들어. 평생 이렇게 살았는데 이제 와서 뭘 어찌 그 마음을 모르겠습니까? 수십 년 몸에 밴 습관을 하루아침에 바꾸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처음부터 모든 것을 바꾸려고 애쓰지 마세요. 딱 한 숟갈부터 바꾸는 겁니다. 오늘 저녁 흰쌀밥 위에 현미 한 숟갈을 더하는 것, 튀김 반찬 대신 나물 반찬을 한 젓가락 더 드시는 것, 커피 믹스에 설탕을 반만 넣는 것 바로 그 작은 시작이 중요합니다. 그 작은 실천 하나하나가 모여 당신의 무너진 건강을 다시 일으켜 세울 튼튼한 기둥이 되어줄 겁니다. 오늘 저녁 그 작은 한 가지를 바꾼 당신의 1년 뒤는 어떤 모습일까요? 아마도 아침마다 먹던 약의 개수가 한두 개쯤은 줄어들어 있을 겁니다. 당신이 매일 들고 다니던 그 작은 약통이 조금은 가벼워져 있을 거예요. 병원 가는 날보다 공원 가는 날이 더 많아질 겁니다. 아이고 허리야 다리야 입에 달고 살던 신음소리 대신 어허 몸이 가뿐한데 하는 혼잣말이 늘어날 겁니다. 손주 녀석이 업어달라고 투정을 부릴 때 마지못해 피하는 대신 이리 오느라 허허 웃으며 기꺼이 등을 내어줄 수 있는 튼튼한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어 있을 겁니다.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 당신의 작은 실천이 만들어낼 분명한 내일의 모습입니다. 혹시 영상을 보시면서 떠오르는 얼굴이 있지 않으셨습니까? 우리 영감님이 딱 저런데 내 친구가 저러다. 큰일 날 텐데 걱정되는 그분 말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얻으니 지혜를 부디 혼자만 간직하지 마시고 사랑하는 가족과 친구분들께 꼭 공유해주세요. 특히 경로당이나 성당, 교회 그리고 마을 모임 같은 데 모이실 때 한 번쯤 보여주시면 많은 분들이 도움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우리가 서로의 건강을 챙겨주는 그런 따뜻한 세대가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내 몸을 지키는 지혜는 나눌수록 더 커지는 법입니다. 여기까지 영상을 보고 계신 분이라면 이미 마음속에 변화의 불씨가 생기신 분들입니다. 그 불씨를 꺼뜨리지 말고 건강한 삶이라는 활르는 불꽃으로 키워보세요. 그 시작이 바로 지금 구독 버튼을 누르시는 겁니다. 지나가는 한 번의 클릭이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구독해주시면 오늘 못다 한 더 중요한 건강 비밀들까지 가장 먼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좋아요 버튼도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그 따뜻한 관심은 제가 지치지 않고 더 좋은 건강 정보를 꾸준히 연구하고 더 많은 분들께 정확히 전달하는데 정말 큰 원동력이 됩니다. 제가 먼저 세상을 떠난 그 친구의 목까지 그리고 의사로서의 제 남은 소명까지 다해 여러분의 건강 길잡이가 되어 드리겠습니다. 건강한 100세 당당한 인생을 함께 열어갑시다. 제가 여러분의 든든한 건강 주치가 되어 드리겠습니다. 첫 발걸음은 오늘 저녁 바꾸는 작은 습관 하나에서 시작됩니다. 믿어보세요. 여러분의 건강하고 평안한 인생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